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네, 요즘 제가 단백질에 대한 컨텐츠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도 방송 들으셨으면 아마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단백질을 그럼 얼만큼 많이 먹어야 되는지, 뭐 단백질 그람수로 나오는데 이게 음식으로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루 권장 섭취 기준의 단백질이 음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단백질 권장 섭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식사로 섭취된 질소량과 질소 손실량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단백질량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질소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 우리가 먹는 화학물, 음식도 다 화학물이죠. 화학물 중에 질소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질소량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몸에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을 분해해서 어 써야 돼요.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돼요, 대사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계속 분해가 단백질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계속 분해가 돼 가지고 근육이 빠지겠죠. 근데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근육을 다시 합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가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흡수돼서 다시 근육에 가서 근육으로 조립이 됩니다. 합성이 되는데 요게 합성되고 분해되는 이게 등가를 이루도록 그 양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0.91g per kg per 하루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0.8g per kg per day 이렇게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성인 남녀에 대해서 그냥 표준치를 정해놨어요. 권장 섭취량으로. 그래서 성인기를 대략 19세부터 본다면, 19세부터 75세 이상까지 이렇게 본다면, 남자의 경우에는 권장 섭취량이 65에서 60g, 여자의 경우에는 55에서 50g, 이 정도 사이로 정의가 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50에서 60g이다. 이제 좀 뭔가 좀 쉬워진 것 같아요. 간단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음식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되냐 이거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식재료로 이게 얼만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계란입니다. 단백질 섭취하시려고 계란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계란으로 단백질 50g을 채우려면 계란 9개를 드셔야 되세요. 왜 그러냐면 계란 한 개에는 단백질이 5.54g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9개를 먹어야지 5, 9, 45 이렇게 해가지고 단백질 50g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닭가슴살입니다. 단백질 보충하시기 위해서 닭가슴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닭가슴살은 한 개당 한 100g 정도 하고요. 여기에 단백질이 22g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50g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닭가슴살 2.3개, 2개 하고 0.3개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선 반찬이 고등어일 건데요. 고등어는 한 마리에 단백질이 28g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50g을 채우려면 고등어 두 마리를 드셔야 되세요. 이 사진으로 두 마리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의 경우에 안심을 찾아봤는데 안심에는 단백질이 20.78g 들어있어요. 고기 1인분은 대략 150g이거든요. 뭐 스테이크를 드시던 고기 구이를 드시던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단백질 50g을 드시려면 소고기 구이는 1.7인분을 드셔야 되세요. 한 개 그리고 0.7개 이렇게 보여드려요. 하루에 한 종류의 단백질 음식만 드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5, 60g 분량의 단백질 음식을 이제 모아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컨비네이션을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 닭가슴살에서 20g, 고등어 구이 반 마리
보통 통상적으로 반마리나 이제 이 반의 반 정도 한 끼니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마리를 치면은 14g이 되고 계란 두 개를 치면 11g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직원 식당에서 점심은 직원 식당에서 보통 드시니까 직원 식당에서 나오는 반찬의 퀄리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5에서 1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드셔야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5, 60g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사실 많아요. 왜 많고 어려워요. 왜냐면 어려운 이유는 이거 누가 다 챙겨주면 하겠는데 이제 몇 끼니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몇 끼니마다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몇 끼니마다 챙겨 먹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최적 비율 요거를 한번 대입해서 다시 계산을 해 볼게요. 그래서 하루 열량의 20%를 단백질로 채우게 된다면 165cm의 여성, 과체중, 비만하고 가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400kcal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의 20%는 280kcal고 단백질 무게로 환산하면 70g이에요. 네, 이 165cm의 여성이 정상 체중이고 보통 활동을 한다면 2000kcal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무게가 100g으로 늘어납니다. 아까 권장 섭취량이 50에서 60이었는데 20%를 기준으로 하면서 늘어났죠. 70g으로 늘어나 50에서 60이 70g으로 늘어나고 또 열량이 많아지니까 또 100g으로 늘어났어요. 175cm의 남성의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 85g 그리고 120g이 필요합니다. 와, 무려 120g까지 필요해요. 120g 먹으려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120g의 양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120g은 닭가슴살 1.5개, 고등어 반마리 아니고 한 마리, 스테이크 1개, 그리고 계란 4개, 이렇게 드셔야 되세요. 이거 하루에 3번에 나눠서 먹어도 다 드시려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먹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파우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도 나중에 또 따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사용해 볼게요.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하면 동물성 단백질 아까 보여드린 사진에서 너무 많았잖아요. 그걸 조금 줄여주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먼저 두유가 있습니다. 두유 한 팩에는 단백질 9g이나 들어있대요. 단백질 하루 섭취량이 50g인데 두유 하나를 먹으면 벌써 5분의 1을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렌틸콩, 현미밥, 콩밥, 콩을 지어서 쓰면 콩에 단백질 함량이 많기 때문에 렌틸콩, 현미밥의 경우에는 단백질 11g이나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하루 견과 이런 거 한 봉지씩 파는 거 있죠? 그런 거에는 단백질이 3g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단백질 50에서 60g의 분량의 단백질 음식, 이만큼을 식물성 단백질과 부분적으로 교환해 볼게요. 일단 저는 이 중에서 제가 먹는다면 닭가슴살을 좀 빼고 싶어요. 닭가슴살을 빼고 그 대신 콩밥을 넣겠습니다. 콩밥을 넣고 그다음에 계란을 좀 빼고 싶어요. 계란을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계란을 빼고 두유랑 견과류를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환이 됐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기, 육류, 뭐 이제 동물성 단백질 드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수월해지죠. 하루에 먹어야 되는 생선 포함 동물성 단백질이 이렇게 이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거의 1대1의 비율로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당 단백질 필요량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5kg의 여성이 있다면 체중 55kg에 이 필요량을 곱해가지고 44g의 단백질이 하루에 필요하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루 열량 대비 몇 퍼센트인지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키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 열량, 하루 필요 열량 이렇게 찾아내고 2000kcal, 1700kcal 이렇게 보통 활동이냐 가변 활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 무게가 44g이면 이것의 하루 열량은 이게 내는 하루 열량은 176kcal니까 이거를 2000이나 1700으로 나눠주게 되면 각각 8.8%, 10.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무게가 같다 하더라도 필요한 열량에 따라서 이 비율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같은 키이지만 체중이 이제는 이제 70kg으로 약간 비만하신 분이라면 이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때문에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224kcal가 되는데 또 필요한 열량은 비만하기 때문에 위에 이제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단백질 무게는 많아지는데 단백질의 열량은 증가하는데 하루 필요 열량이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비만할수록 하루 열량 대비 단백질의 비율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백질 섭취량 구하겠다고 식재료 하나하나 검색하시려면 굉장히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쉬운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고기 있잖아요. 고기랑 생선, 이런 것들을 이 표에서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그다음에 햄, 소시지, 베이컨, 새우, 고등어, 명태, 오징어. 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 표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음식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이거든요. 근데 이 함량이 거의 대부분 평균에서 어림잡아서 20g의 수렴이에요. 약간 조금 더 많은 거, 조금 덜한 거 있지만 대략 20g이라고 보면 편하겠죠. 그래서 평균 잡아서 고기 생선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면 20g의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고기 생선의 무게는 어떻게 되냐면 20g에 5를 곱한 값이에요. 5, 20 해가지고 10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이용하면 만약에 내가 5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가 5를 곱해서 250g의 고기 생선이 필요한 거고, 8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5, 8, 40, 400g이 필요한 거고, 100g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g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자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공하는 자료고요. 이제 접시로 보여드릴 텐데 음식 한 접시당 단백질 8g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 어육류균으로 이제 지방의 함량은 다른데 단백질 무게는 똑같아요. 그럼 한 접시당 8g이 있으니까 50g 섭취하려면 하루에 6접시 섭취하면 되겠죠. 그럼 6, 8에 48해서 거의 50g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단백질군을 하루에 한 끼에 두 접시씩, 한 끼에 두 접시씩 하루 세 끼에서 6접시 드시면은 하루 요구량 48g이, 50g이 거의 채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지방군 식품입니다. 잠깐 멈춤해놓고 보세요. 어느 정도 양 되는지. 중지방군 식품입니다. 고지방군 식품입니다. 네, 오늘 단백질 섭취량 같이 알아봤는데요. 일일 권장 섭취 기준으로는 하루 50에서 60g 또는 체중으로 따지면 체중당 0.8g 이렇게 되시고요. 최적 섭취 비율은 하루 열량의 20%가 됩니다. 네, 다음 동영상에서는 단백질 상한 섭취량,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는지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